첫 번째 연립방정식, 두 번째 연립부등식, 그 다음 세 번째가 절대값 부등식이야. 요거 하고 오늘 되면 다 끝내고 안 되면 조금 남을 거거든요. 일단 되는 대로 해보고 그 다음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시면 절대값 부등식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 있단 말이야. 2차 부등식 하고 그러고 나면 경우의 수 넘어가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 목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 하고 경우의 수 하면 대충 끝. 그 다음에 행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가됐잖아, 단원 자체가. 작년에도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고 거기서만 좀 냈거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혹시나 행렬에 관련된 시험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단 행렬이 크게 어렵진 않아갖고. 네, 일단은 방정식 얘기 다시 해볼게.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 일단 중학교를 다녔죠.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엊그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을 같게 만드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을 풀어내면 되는 건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던 1차 방정식 이런 친구 있죠.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다고? 다 이항하고 등식 성질 이용해서 나누고 그렇게 풀었었지. 맞아요? 그리고 얘가 2차, 3차, 4차 이렇게 늘어나도 결국에 인수분해만 잘하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얘기하는 연립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몇 학년이더라? 2학년인 것 같은데 연립방정식을 처음 배운 적이 있죠. 맞아요? 중딩 때 하던 연립방정식은 말이야, 식을 일단 두 개를 줘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줬던 것 같아. 뭐 2x-y가 6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y가 뭐가 있어? 12다 뭐 이렇게 주는 거야. 요거 풀 수 있죠. 근데 이거 풀 때 방법이 크게 몇 개였어? 두 개였거든? 첫 번째 방법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제목은 내가 써줄게. 대입법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두 번째가 가감법이었지. 그래서 대입법과 가감법을 가지고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얘네들은 방법이지. 그럼 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 때 보통 우리가 가감법을 좀 더 많이 썼죠. 가감법이 조금 더 편한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 2배 붙이면 여기 6이 될 거고 여기 24가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냥 뭐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면 좌변은 7y가 될 거고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얼마 나오지? 18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뭐 계산이 싫기는 한데 결국에 y라는 친구는 7분의 18이다 이렇게 두고 그에 맞는 x도 얼마다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연립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 불만이 없죠?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 했는데 우리가 대입법을 쓰든 가감법을 쓰든 목표를 좀 기억을 해야 돼. 이 친구의 목표는 말이야, 그냥 이 상태에서 답을 못 내고 있었죠. 답을 못 내고 있다가 이런 방법을 써서 요렇게 바꾸면 답이 나오지. 7y는 18이다 이렇게 두면. 그럼 위에 있는 상황과 밑에 있는 상황의 차이는 뭐냐면 너는 문자가 두 개가 있었고 얘는 문자가 하나가 있거든요. 나는 방정식을 풀 때 문자가 몇 개면 좋겠어? 한 개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목표는 문자 몇 개 남기기? 한 개가 될 수 있도록 식을 조작하는 게 기본 목표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중딩 때는 여기 연립 1차라고 붙어 있거든. 이번에 배우는 게 뭐야? 연립 2차래요. 차수를 조금 늘렸다 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해주면 되냐면 기본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문자를 하나 만들기인데 얘가 중학교 때 거랑 조금 다른 게 대부분의 경우 대입법을 써요. 얘네들은 풀이를 거의 다 보면 대입법 외에는 거의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뭐 이런 첫 번째 식이 있다고 치자, 두 번째 식이 있다고 치자. 그럼 요 두 식을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지지고 볶아서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게 목표야. 오케이? 근데 얘네들을 가져다 적당하게 개수를 맞춰서 빼거나 더하거나 했을 때 x나 y 중에 하나가 사라지진 않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런 식의 식이 있을 때 가감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생각보다 어렵게 보여요. 안 풀려져요. 요것도 마찬가지지. 이 친구 내가 예를 들어서 x계수 맞춰야지 y계수가 맞네. y계수가 1이 맞으니까 그냥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야지 하고 빼봐. 이렇게 빼버리면 x제곱은 살아있죠. 그건 문제가 없는데 x, y도 살아남겠지.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 행동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풀 때 기본 목표가 뭐다? 문자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대입법을 쓴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풀 때 중요한 건 이거겠죠. 대입법을 쓸 거면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입을 할 건데 x 플러스 y가 3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 상태로 대입하긴 조금 헷갈리겠지? 그러니까 원하는 내용은 보통 y는 말이야 3에서 빼는 거야. x를 이렇게 쓰는 게 대부분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문제 유형을 굳이 나눠놨는데 위에 잠깐 볼까? 얘가 1차식이랑 2차식 있을 때가 있고 2차식, 2차식 있을 때가 있잖아. 1차식은 비교적 편하게 정리가 돼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너 1차고 너도 1차잖아, 그치? 1차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얘를 가져다 그냥 넘기면 뭐 y는 얼마야, x는 얼마야 이렇게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2차, 2차야. 그러면 식이 생각보다 깔끔히 정리가 안 되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 예를 들어서 3이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2x제곱 마이너스 9xy 플러스 y제곱이 12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누구는 누구야 이렇게 두기가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결국에 목표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적절한 식을 찾아서 그 친구를 뭐 인수분해를 하든 완전제곱식을 만들든 해서 1차식꼴로 쪼개는 일이 필요하겠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연립방정식 파트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계산량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난이도 쉬운 걸 풀 건데 걔네들 풀 때 그냥 계산을 좀 하다 보니까 귀찮다 이 정도 생각이 들 것 같아. 뭐 두 개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마찬가지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 요거 하나 좀 볼게.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식이 두 개가 있어. 목표가 일단 인수분해를 해서 x는 얼마야 혹은 y는 얼마야 이렇게 두는 게 목표인데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항을 소거해서 1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상수항을 소거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위에 이런 식들 봤잖아. 얘네들을 좀 눈으로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럴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일단 쓸모없는 걸 좀 지워보자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식을 그냥 이렇게 두고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뺐어요. 그럼 아래 거에서 빼니까 x제곱 나오고 아래 거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7xy y제곱 사라지고 9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물론 아쉽게 내가 방금 막 쓰다 보니까 요런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방정식도 인수분해는 사실 안 돼요.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적절하게 식을 조금 정리를 해서 본인이 보기 조금 더 편한 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가지면 그때는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거야? 인수분해를 못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 이 참고사항을 활용을 하려면 인수분해를 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본인이 그게 자신이 좀 없으면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건가? 되는 건데 내가 못하는 건가? 아니면 안 되는 건가?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수분해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꼭 좀 찾아서 연습을 하시고요. 뒤에 있는 부정방정식까지 그냥 빨리 언급을 할게. 여기 있는 부정방정식은 뜻이 뭐예요? 부정이 뭐야?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이 있는데 해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이게 해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황을 그래프적으로 좀 해석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거든. 연립방정식 1차로 한번 써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죠. x 플러스 y가 1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2x 플러스 2y가 2야.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고. 오케이? 사실 밑에 거 없었다고 치고 얘만 구경을 좀 해보자고. 얘가 xy에 대한 범위를 크게 정해주지 않으면 가능한 xy가 몇 개 나와요? 많이 무한개 나오겠지. 그거를 내가 식 말고 함수로 표현하면 빨간색으로 볼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함수로 표현을 하면 x축 있고 y축 있는 상태에서 감소하는 이런 1참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1차 함수를 표현하는 그 모든 점들이 결국에 얘의 해가 될 거거든요. 이해하세요? 이해 안 되나?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가 보면 1,0이야. 여기가 보면 0,1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1,0이라는 이 점을 대입을 시키면 1, 0이니까 1 잘 나오겠죠? 여기 0,1 집어넣으면 잘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애초에 이 방정식의 해가 돼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누구를 갖고 와? 얘를 갖고 와.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할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아예 다른 친구였어.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이 돼 있는 친구였어. 요거 마이너스 1로 쓸래. 이렇게 썼다 치자. 그러면 얘도 정리가 됐을 때 y는 말이야 x 플러스 3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요 직선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었겠죠.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빨간색 직선과 검정색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 한 군데 생기겠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두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는 몇 개다? 한 개다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 얘가 원래처럼 이렇게 있었다 치자.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그러면 요 상황을 다시 좀 표현을 해볼게. 너는 양변을 2로 다 나눠도 되잖아. 얘는 x 플러스 y는 1이다 라는 식을 하나 또 준 거겠죠. 맞아요?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친구 어차피 원래 거랑 똑같지. 맞아요? 그러면 얘도 함수로 표현을 하면 y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결국엔 파란색 함수도 이렇게 생겨 있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딴 식으로 식을 쓰면 첫 번째 친구도 두 번째 친구도 결국에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직선이겠죠. 그럼 두 직선이 겹쳐지는 구간이 몇 개가 돼요? 무한개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를 정한다고 볼 수 있니? 정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부정방정식 이렇게 부를 거거든.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 개수보다 적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상황 식을 두 개로 보면 될까? 사실 같은 식 하나 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사실 같은 식 하나를 이렇게 준 상황에서 고민을 해보자고. 지금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야. 근데 식이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정이 안 되니까 부정방정식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은 예시를 편하게 1차로 들었는데 본인들 입장에서 2차, 3차가 나와도 사실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러면 부정방정식을 본인이 풀겠다. 정수 조건이 만약에 주어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는 해놓고 그게 정수가 나오는 경우를 둔 다음에 여기서 뭐하면 곱해서 정수되는 걸 상상 좀 하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2x-1 y로 해야지 뭐 이런 친구가 예를 들어 7이라 치자. 그럼 상황은 두 개밖에 없어요. 너가 1이고 너가 7이든가 오케이? 아니면 너가 7이고 너가 1이든가 이거 두 개밖에 없겠지.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를 통해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 가능한 순서쌍을 찾는 식으로 해석을 좀 해주면 될 거고 근계수 이용해서 뭐 풀 수도 있겠지만 실수 조건이 주어진다면 결국에는 식을 하나 정리를 해놔요. 그 다음 식을 정리해놓고 나서 결국에 너네들을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 나왔대. 그러면 왼쪽도 0이고 오른쪽도 0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각각은 0이 되어야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핵심적인 방법은 기억을 하시고요. 그대로 이제 좀 넘어가서 문제 좀 빠르게 풀게요. 이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졸려? 나도 졸려.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다. 그러니까 네가 근을 구하면 좋겠어 이 얘기겠지. 그럼 본인이 저걸 풀고 싶단 말이야. 문자를 뭘로 만들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만들고 싶은 마음. 첫 번째가 1차죠. 그냥 1차를 정리하는 편이 차라리 편하긴 할걸? 그리고 나는 솔직히 y보다는 x가 좋아요. 그래서 y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y는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y는으로 쓰겠다는 건 왼쪽에 있었던 마이너스 y를 오른쪽으로 넘겼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1이 넘어와서 y는 2x-1이야 이렇게 쓸 때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두 번째 식에다 다시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거는 4x제곱이고 마이너스 x 있고 마이너스 이번엔 y니까
2x-1 전체를 제곱하고 그게 5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 계산하면 어때요? 너는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제곱 계산 좀 할게. 2개 곱한 거에 2배니까 마이너스 4x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뒤에다가 플러스 4x가 하나 들어오고 뒤에 있던 상수는 플러스 1에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5도 넘어올게요. 마이너스 5가 돼서 그게 0이 되겠다. 결국에 이 친구는 얼마냐? 요게 사라지네요. 운이 좋은데? 자, 요게 사라지고 남는 거 계산하면 3x-6이 0이니까 가능한 x가 얼마다? 2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x가 2인 거 얻어냈으면 그걸 만족시키는 y도 결정을 해줍시다. x자리에 2 대입하자. 2 대입하면 y는 3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y값은 3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맞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 x, y가 결정이 됐고 두 녀석을 곱해라. 정답은 6입니다. 하고 끝나겠죠. 그리고 풀면서 이제 이 생각이 들면 더 좋아요. 연립방정식을 풀었어. 근데 지금은 운이 좋게도 4x제곱끼리 사라졌죠. 근데 뭐 운이 안 좋으면 안 사라질 수도 있겠지. 만약에 여기에 2차가 살아있으면 위에 있었던 식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럼 x에 대한 2차식이면 근이 몇 개 나와요? 2개. 그럼 가능한 x가 2개라는 건 가능한 y도 2개란 얘기겠죠. 의미를 해석하면 이 정도 해석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친구 이건 그냥 듣기만 해. 얘가 1차식이지. 1차식은 내 입장에선 직선으로 생각이 돼요. 오케이? 얘 정리하면 요거였잖아. 요거 직선이잖아. 맞지? 다시 얘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맞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이 친구는 2차 함수까지는 아니고 좀 이상하게 생겼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대충 요걸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요건 직선이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니네 이거는 못 그려 어차피.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치고 얘는 직선이야. 이렇게 지나가면 몇 군데서 만나요? 2군데서 만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당연히 근이 2개가 나온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가 봐. 오케이? 그래서 우리 얘네들 풀 때 2차 방정식을 주구장창 풀어야 될 수도 있겠다. 넘어가서 2번도 언급은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쟤를 만족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x-y의 최소값을 원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약간 좀 꺼림직하긴 해. 원래 x, y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최소값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이런 거겠죠. 방금 얘기한 건데 너랑 너가 만나는 거 그리기로 했지. 그럼 두 녀석을 그리다 보면 좌표가 몇 개 나올 수도 있다고? 2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다 보면 이 2개를 빼는 값 중에 더 작은 값이 존재하긴 하겠죠. 그런 문제일 거고 똑같이 해볼게. 첫 번째 거를 대입하고 싶어. 목표가 뭐라고? 문자 하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계산을 더 하고 싶진 않으니까 x는 말이야 4y 플러스 3이야? 이렇게 한번 둘게요. 그러면 너를 다시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앞으로 x 대신에 4y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되죠. 4y 플러스 3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배 x자리에 4y 플러스 3 그리고 곱하기 y 그게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일어날 수 있나요? 아이고 힘들어 보여서 어쩌냐. 그치만 본인이 견디셔야 돼요. 자, 이 친구 16y 제곱 더하기 24y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12 y가 2개입니다. y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9 y 그게 13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오케이. 계산할 거 계산하면은 4y 제곱 그 다음에 너네 둘이 빠지면 플러스 15y 13 넘기면 마이너스 4 그게 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얘는 y에 대한 몇 차? 2차. 근 몇 개? 2개 나오겠죠. 인수분해 할게. 4, 1 똑같이 4, 1 16, 1 플러스 마이너스. 알았다. 니네가 더워서 자는구나. 저녁에 혹시 추우면 얘기해. 그 자리가 제일 춥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4y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y 플러스 4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두실 수 있겠죠. 가능한 y는 얼마?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4야. 그러면 각각의 y에 대한 x가 존재하겠죠. 맞아요? 각각의 y에 대한 x를 한번 구해볼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식에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 놨었잖아.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볼 거야. y 자리에다가 4분의 1 집어넣으면 약분되면서 1 되겠죠. 그리고 3 더하니까 4가 되겠네. 그래서 이 순간 x는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이 3 하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3. 자, 그러면 지금 세트를 알고 있어야 돼. 요게 한 세트죠. 그 다음 얘가 한 세트지. 그러면 첫 번째 세트를 가져다 빼면 4에서 빼기 4분의 1을 하는 게 첫 번째 세트일 거고, 두 번째 세트에서 빼면 마이너스 13에서 빼기 마이너스 4를 하는 게 두 번째 세트겠지? 맞아요? 첫 번째 거는 계산을 해도 결국에 4분의 15 정도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거 계산을 하면 얼마지 이거?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결과적으로 얘가 최소값이 되나 보다. 지금 풀이가 어려운 게 없죠? 굉장히 쉬워요. 자, 그대로 쭉 넘어가서 나머지는 본인들이 푸시고 6번 볼게요. 자, 6번 그 2차 방정식으로 돼 있는 거.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풀어야 돼요? 목표가 뭐여야 될까? 여기부터는 계산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경화 특성상 사실 1차를 내주진 않을 것 같거든? 근데 내 생각에 기본으로 요게 깔릴 거야. 오케이? 요게 이제 한 4번? 3번 이렇게 나오겠지? 왜냐면 1번은 저거 나와야 되니까, 이차함수 최대치에서 나와야 되니까. 저거를 한번 풀어보자 할 거면 목표가 뭐라고요? 문자를 하나로 만들기야. 문자를 하나로 만들려면 인수분해가 필요해요. 근데 생각을 해봐.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 뭐가 인수분해하기 좀 편해 보여요? 넌 아래 거 좋아? 나는 싫어. 난 위에 거 할 거야. 물론 뭐 취향 차이겠지만 전 아래 건 인수분해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친구 인수분해 좀 하면 x 플러스 y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케이스를 좀 쪼개주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 계산이 많은데 뭐 여자애들이라 좀 괜찮겠지만 글씨를 깔끔하게 잘 써야 된다. 나중에 본인 글씨에 속아갖고 못 풀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어떻게 볼 거냐면 만약에 너가 0이었단 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0이었다는 건 x는 마이너스 y야 이렇게 둘 수 있는 거 맞죠? 네. 오, 우렁차네요. 자, 두 번째 친구 이번엔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두 번째라는 건 x 마이너스 y 요 파란색이 0이었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x가 얼마였다? y였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된 상태로 두 번째 식을 들어갈 거야.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할게. 지금 첫 번째는 x 대신에 앞으로 마이너스 y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2배에다가 마이너스 y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5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리고 나서 다시 y 마지막으로 플러스 y 제곱이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x 대신에 y 넣겠다. 그럼 이 친구는 2y 제곱 마이너스 5y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게 얼마야? 16이야 이렇게 식 써지겠죠. 자, 이거 계산할게요. 너는 2y 제곱이고요. 플러스로 바뀌고 5y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 제곱이고 걔가 16이다 이렇게 써지겠네. 사실 차이점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긴 하네요. 자, 2랑 5랑 1을 더하면 얼마? 8. 그래서 얘는 왼쪽은 8y 제곱이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y 제곱은 얼마야? 2야. 그러니까 y는 가능한 게 몇 개가 나와요?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결과 내고 갈게. 그러면 그에 맞는 x는 뭐냐? 지금 상황에서 xy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니까 루트 2에다가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루트 2 하나, 얘는 플러스 루트 2 하나 이렇게 되겠죠. 세트는 첫 번째 세트가
여기 있고 두 번째 세트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풀게요. 오른쪽은 말이야 얘를 가져다가 계산을 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y제곱 그게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말하는 y제곱이라는 친구는 결국에 마이너스 8이겠지. 그러니까 너를 만족시키는 y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8인데 그거는 사실상 2루트 2 i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다른 친구는 마이너스 2루트 2 i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x는 뭐가 돼야 되냐? 지금 상황상 xy가 같아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엔 x도 2루트 2i 하나랑 마이너스 2루트 2i까지 해서 여기도 쌍이 하나 둘 똑같이 또 나와야 되겠죠. 얘가 풀이가 좀 귀찮아지는 이유 자체가 어렵고 말고를 떠나서, 나 근데 이거 틀리지 마. 요거 초반에 나올 건데 이거 계산하다가 뛸려면은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계산량이 조금 들어가긴 하거든요.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시험이니까 지금 천천히 썼지만 실제로는 암산할 거 하면서 풀 거 아니야. 암산하다가 계산이 띵 날라가면 3.8점씩 이렇게. 어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겠지? 그럼 당연히 1번부터 5번 중에 아닌 거 하나 고르면 돼요. 한번 볼까? 자, 첫 번째 짝꿍 여기부터 볼게.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어딨어?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그러니까 5번은 괜찮은 얘기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똑같이 잘 있죠? 4번도 괜찮은 얘기. 그 다음에 정답 빨리 찾고 싶으면 지금 여기서는 xy가 부호가 전부 같았죠. xy 부호가 잘 같게 나오고 있으면 괜찮은데 얘 혼자 다르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이런 식으로 답을 풀어낼 수 있겠다. 오케이? 어렵진 않죠? 넘어갈게. 11번 봅시다. 자, 다음 연립방 정식의 모든 근해합을 구해라. 이 친구는 눈으로 딱 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2차식이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아 사실. 그치?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근해합이 필요하대. 그러면 기본 풀이는 이렇게 됩니다. 결국엔 문자가 2개야. 그럼 목표가 뭐가 돼야 돼?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가져다가 그냥 y는 예를 들어 x분의 마이너스 4야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겠죠. 맞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y 대신에 너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x 더하기 y 대신에 누구? x분의 마이너스 4 그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 넘기면서 정리하면 x를 양변에 곱할게. x제곱 마이너스 4 그거는 마이너스 3x야 이렇게 될 거고, 넘기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맞아요? 입이 괜찮은 거 맞지? 자, 그럼 이렇게 돼 있고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나와요? x 플러스 3 하나 x 거짓말입니다. 4입니다. 4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가능한 x가 누구누구? 마이너스 4 아니면 1이야. 그럼 그거에 따른 y는 본인 편한 대로 결정해주세요. x가 마 4야. 마 4 집어넣으면 y가 1이면 되겠죠. y가 1이고, 자, 이 친구 1 집어넣으면 y가 마 4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상이 xy 자리 바꾸는 형태로 표현이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모든 근의 합이야. 모든 근의 합. 여기서 말하는 근이요, x만 얘기하는 거야? y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 끝나겠죠. 얘는 사실 이제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적용이 안 돼서 굳이 언급은 안 해도 상관없는데,
느낌이 이렇게 좀 있거든요. 얘를 A, B로 그냥 만약에 바꿔 혹은 알파, 베타로 바꿔.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고 얘가 알파, 베타잖아. 맞아요? 그럼 두 녀석의 합이 있고 두 녀석의 곱이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는 친구의 2차 방정식이 있었다 치면 오케이? 그럼 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기겠어? 최고차는 모르니까 K로 잡고 그리고 나서부터 X제곱 K로 하지 말자 그냥 플러스 3X 그 다음 요거 그대로 또 마이너스 4 그거는 0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얘를 근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지금과 같은 행동이 바로 나오긴 합니다. 오케이? 근데 요거는 이 문제 말고는 잘 안 쓰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은 안 해도 사실 상관없고요. 목표는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야.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고 12번 마찬가지 13번 봅시다. 자, x에 대한 두 방정식이 있는데 두 녀석이 공통근을 가지면 좋겠어. 근데 첫 번째 근은 어때요? 굉장히 쉽게 생겼지. 일단 잠깐만 인수분해가 되나 얘가? 인수분해 되네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걔가 0인 거니까 이 상황의 근을 가지고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너네 둘을 근으로 가졌다 했으니까 지금 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도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 함수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잠깐만 플러스 1 맞죠? 1하고 이 친구 이름을 잠깐 붙일게. fx라고 한번 이름을 붙이면 x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우리가 저거는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는 있죠. 맞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어떻게 좀 올라가면 되냐면 너가 근이니까 대입해서 나오는 A를 두 개 찾는 것까지 알겠는데 그렇지? 문제는 얘는 3차기 때문에 사실 근이 몇 개고? 3개일 거고 그럼 그 나머지 하나의 근을 뭐 해줘야 돼요? 찾아와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래서 조립제법을 좀 쓸게요. 이 친구 조립제법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쓸게. 하윤아 요거 조립제법 얼마 집어넣고 싶어요? 만약에 얘들아 본인이 안 보이면 지금 뭘 넣기로 했어 우리가? 마1과 마4 넣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해서 풀어버리면 좀 헷갈리니까 지금 이걸 하면 좋겠거든. 여기 있는 친구들 개수를 전부 다 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다 더했을 때 0 나온다라는 건 자기 스스로들끼리만 더해주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 맞아? 그냥 뭐 몇 배를 하고 말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1을 집어넣으면 될 거거든요. 1 집어넣으면 1, 그 다음 1, 이렇게 되겠지? 아하. 이렇게 해갖고, 0이구나. 그럼 비율수. 이런 상황이로군. 맞아요? 그럼 이제 내 입장에선 이 식이 어떻게 보이냐? 너는 근 하나가 말이야. 아니다. 여기에다 쓸게 그냥. 너의 근은 결국에 누구 있어? 1 확정이야. 맞죠? 그 다음에 마1과 마4 중에 누구를 가질지는 저도 몰라요. 둘 다 가질 수도 있고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럴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근이 1이었기 때문에 인수분해된 식을 잠깐 써보면 x-1 하나랑 x제곱 마이너스고 a 플러스 1 x 더하기 a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이게 웃긴 건데 봐봐. 요 두 개를 다 근으로 가지면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면 되죠.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는 건데 요 상황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떻게 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1 곱해서 만들어진다고 치고
너는 개수가 1, 1이라고 치면 대각선 곱해서 1, 대각선 곱해서 a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놓으면 가운데랑 같은 값이 나와주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계산을 해보니 x-1, x-1, x-a가 돼서 결국에 얘는 x-1의 제곱 그리고 x-a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근이 3개가 나올 거였는데 그 중에 2개는 벌써 1이 돼버렸어요. 남은 근은 나도 모르는 a잖아, 그치? 그럼 얘가 너든가 이게 이거면 되겠죠. 맞아요? 둘 중에 하나만 근이 될 수 있어야 되겠지. 어쨌든 문제가 물어보는 건 가능한 모든 a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든가 아니면 a는 마이너스 4면 될 거고 두 녀석을 합치는 거니까 결론은 a가 얼마?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조금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연립방정식이 아닌데 왜 들어왔지? 2차 연립 오케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본인이 이제 이게 자신이 없을 거거든. 문자를 개수로 갖고 있는 3차 방정식들 조립제법 하겠다고 쓰잖아요. 근데 요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시험 보시려면 꼭 연습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문자로 되어 있는 2차 방정식 얘도 인수분해하는 게 꼭 필요해요. 요거는 좀 많이 연습을 해봐야 눈에 보여서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기 좀 힘들고 이 얘기는 해놔야 되겠다. 니네 13번부터 해서 17번까지는 체크를 해놓고 만약에 한 문제 풀었는데 못 풀겠다 그러면 조금 냅두고 푸셔도 돼요. 오케이? 얘는 살짝 넘어갔다 와도 상관없어. 웬만하면 풀면 좋긴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18번 보고 쉬었다가 올게.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오직 한 쌍이었으면 좋겠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오직 한 쌍이면 좋겠고 그렇게 만드는 실수 k 값이 2개가 존재하나 봐요. 그래서 그 두 k를 곱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요 방정식을 일단 그냥 푼다고 치면 목표는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거였을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 식이 다행히도 1차기 때문에 조금 정리하기가 어떻겠어요? 편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면 되겠지. 너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야 이렇게 둬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맨날 하던 대로 뭐 하면 돼요?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식에 대입한 게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6이다 둘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너 입장에서는 생각이 계산 한 번에 좀 할게. 이거 전개하면 이제 9x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7x 제곱 나오겠죠. 7x 제곱에 마이너스 6kx k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6 그게 0이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맞아요.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만약에 x 값이 2개가 나오면 y 값이 몇 개 나오고 2개 나오고 결국에 순서쌍이 몇 개 나와요? 2개가 되겠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한 쌍. 한 쌍이 되겠다는 건 x가 몇 개 있다는 거야? 하나.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인데 근을 하나 갖겠다라는 거야. 중근 갖겠다는 얘기죠. 중근 가질 거니까 판별식 한번 쓸 거고 판별식 딱 쓰면 4분의 뒷자리로 쓸게. 여기 있는 6k 짝수죠. 절반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와요? 절반하면 3k 제곱하면 9k 제곱 마이너스 두 놈의 곱 이렇게 되니까 7 그리고 k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계산 결과가 얼마여야 된다? 그게 0이어야 돼. 그래서 너 정리하면 2k 제곱 나오고 그게 42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가능한 k제곱은 21입니다 라는 걸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궁금했던 그런 k들은 결국에 상황에 따라 플러스 루트 21과 마이너스 루트 21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두 녀석을 곱하는 게 정답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1. 어렵니? 쉬워요, 그치? 쉽고 일단 이해는 됐으면 좋겠어. 이해는 됐으면 좋겠고 본인이 좀 이따 풀다가 혹시라도 안 되는 거 있으면 아 이거 뭐 내가 진짜로 푸니까 좀 안 되는구나 하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요. 쉬었다 와서 우리 19번 한번 볼게. 자, 이제 연립부등식을 할 건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연립부등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저것도 중요한데 연립부등식은 솔직히 말해서 쉬워. 니네 입장에서 항상 힘들어하는 게 절대값 부등식이랑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요거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등식 기본 성질 빨리 그냥 언급만 하고 연립부등식도 언급만 하고 그리고 절대값 부등식이 좀 시간을 쓴 다음에 문제 좀 풀게. 자, 부등식 기본 성질 1번부터 4번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맞아요? 눈을 막 봐봐. 너랑 너랑 너인데 크기 차이가 있다? 그럼 당연히 제일 큰 애가 제일 작은 애보단 크겠죠. 그게 첫 번째. 두 녀석이 똑같은데 똑같은 걸 더했다. 그러거나 똑같은 걸 뺐다.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렇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 상황에서 양수를 곱하면 그대로야. 양수를 나누면 그대로야. 이번에는 뭐 하면? 너가 음수야, 음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뒤집힐 거야. 뭐 이 정도겠죠. 알고 있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부등식을 풀겠다라는 말을 조금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몇 살 때 하지 부등식을? 중학교 2학년 거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예를 들어 2x랑 4 중에 너가 컸으면 좋겠다 칩시다. 오케이? 그럼 얘가 말하는 내용을 갖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익숙해졌죠. 근데 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거든. 얘를 그래프로 해석을 좀 해보는 버릇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그래프로 해석하는 버릇이 돼야 절대값 부등식이나 2차 부등식이 쉬워집니다. 그려볼게. 일단 너를 검정색으로 그리면 2x라는 친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y는 2x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는 4라는 함수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함수를 그리면 얘는 y축 하나 있고 x축 하나 있고 2x는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y는 4 이 친구를 내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니네가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이 친구는 x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x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x가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y가 4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릴 거면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 요렇게 빨간색 자리를 가로로 긋게 돼요. 이게 y는 4짜리 함수야. 2학기 때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지 고민을 해보면 검정색 함수가 빨간색 함수보다 클 때야.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는 건 함수의 결과가 비교를 했을 때 커야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 결과는 y 값으로 보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이 어떻게 보이냐면 둘 중에 검정색이 더 높을 때를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두 함수가 같아지는 지점부터 궁금해야 되겠죠. 두 함수가 언제 같아지냐면 2x가 4가 될 때 같아질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x가 2일 때 같아질 거니까 이 순간의 좌표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 너가 2였겠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정확히 함수로 따지면 2,4라는 점에서 같았을 거야.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검정색이 더 높을 때는 그것보다 이후 상황에서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검정색이 계속 높은 거잖아. 그러면 부등식의 해를 찾아라 라는 건 지금 여기 상황이 마음에 드네요 라는 대답을 할 때 뭐 여기저기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x가 뭐보다 클 때? 2보다는 큰 쪽에서 어떤 쪽에서? 이런 쪽에서 검정색이 빨간색보다 높아요 이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x가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1차일 때는 크게 특이한 점이 없긴 할 건데 좀 이따가 이제 절대값이랑 2차 보면 좀 이해는 될 거니까 그냥 들어만 두시고 결국에는 이 친구 풀 때 중요한 건 양수 넘기냐 음수 넘기냐 요게 좀 궁금해야 되겠죠. 근데 얘를 너네한테 숫자로 주고 나서 풀라고 하면 못 푸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통 뭘 줄 때가 문제냐면은 얘를 가지고 a 플러스 1x 이런 게 있었다 치자고 그게 4보다 크다 뭐 이런 거였어. 그럼 얘를 넘길 거야.
부동호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몰라.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정도의 얘기일 거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요 연립부등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결국에 연립이라는 단어는 연달아서 성립하는 두 부등식을 풀란 얘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2x는 4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3x는 작다, 뭐 27보다 작다 이랬다 치자고. 그럼 요 부등식을 풀면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2보다 크다죠. 그 다음에 있는 부등식 풀면 x는 9보다 작다 이거 맞지? 두 녀석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된다고?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 동시에 만족시키니까 x는 2부터 7까지입니다. 9까지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내가 이 얘기 조금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니네가 아직 그 집합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이 생각을 좀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푸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어져.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눈 거야. 케이스를 나눠서 x가 1보다 크면 어떨까 하고 풀이를 막 하고, 두 번째로 x가 1보다 작으면 어떨까 하고 풀이를 막 한 거야. 그냥 그랬다 칠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너에 대한 결론이, 계산을 다 끝냈더니 x는 결국에 3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얘가 하는 얘기는 x는 결국에 마일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만약에 그냥 풀이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최종 결과를 내는 게 우리 보통 답이거든요. 여기 좀 중요해지는데 들어봐.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은 내가 애초에 분리를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면서 x가 1보다 작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애초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왼쪽 결과랑 오른쪽 결과는 최종적으로 합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첫 번째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나온 결론이지. 그럼 이 두 녀석은 x가 3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3보다는 작되 1보다는 큰 상황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지. 네가 가정을 1보다 크다 했잖아 지금. 맞아? 1보다 크다 했으니까 3보다 작은 거랑 동시에 만족해야 될 거라서 여기에 결론이 x는 1보다 크고 3보단 작아요. 일단 이렇게 써야 될 거고, 다시 두 번째 친구의 결론은 x는 마일보다 크고 1보단 작아요. 이렇게 써야 될 거고, 그럼 두 범위를 가져다가 합칠 거거든요.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놓고 첫 번째 요 왼쪽 이 친구 왜 이렇게 쿵쿵거리지? 오른쪽 이 친구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이렇게 생겨 있겠죠. 그리고 얘는 1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1까지 껴도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할 거면 한 큐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가도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결국에 최종 결론은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거든. 이 말을 왜 하냐면 절대값 부등식 할 때 계속 나올 건데, 나중 되면 가끔씩 5개념 갖고 있는 분들이 계산을 적절하게 다 해놓고 최종 결과를 구하는 걸 굉장히 헷갈려해요. 머릿속에 어느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냐면, 본인들 입장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있지. 이러면서 저런다라는 그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겹쳐지는 부분을 보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예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들은 그 두 범위를 합치시면 돼요. 얘가 나중에 2학기가 맞나? 교과서에 밖에서 헷갈리네. 집합할 때 한번 나올 건데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 요렇게 해놓고 딱 이게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야. 오케이? 지금 왼쪽에 있었던 저 계산을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뭘로 해주지? 그럼 들어봐. 이거 완전 집합 수업이네. 이러면 이렇게 범위가 하나 있어요. 또 다른 범위가 있어요. 네, 필터링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남자라고 치고 이상형을 한번 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상형 필터링을 걸고 싶은데 편하게 키랑 그 다음에 얼굴 이렇게 두 개로만 걸게. 오케이? 뭐야? 여기가 키고요. 여기가 얼굴이죠. 오케이? 근데 뭐 이제 생각을 해보자. 정확히는 미팅을 나가는 상황이야. 몇 대 몇 미팅 나갈 거냐? 2대2 미팅을 나간다 칩시다.
본인 둘이 이렇게 미팅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제 각각의 이상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자. 너네 둘이 친한 이유가 이상형이 안 겹쳐서야. 오케이? 겹치면 싸우니까 이상형이 일단 안 겹치는 상태라고 치면 첫 번째로 뭐 일단 이렇게 케이스를 나눴다 칩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주선을 해줄 건데 내 친구들이야. 내 친구들 말고 니네 동기들이야. 얘 이렇게 있어. 내가 구경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필터링을 걸어야 돼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경이한테 물어봤더니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예시가 애매하다. 이렇게 하자. 이건 지워. 이 결론은 어떤 거야? 그냥 키 조건 좀 걸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얼굴 조건을 걸게. 이렇게 해버리자. 내가 지금 원하는 상황을 키를 180 이상으로 일단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얼굴도 그냥 중상 이상 정도로 설정을 할게. 중상까지 끼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걸 거야. 근데 키가 180 이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쭉 찾아봤어요. 사람들을. 오케이? 그럼 거기서 어떤 결과가 짜잔하고 나왔겠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193인 거야. 그 이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키가 가장 큰 친구는 아무리 커도 얼마까지라고? 193까지인 거야. 그치? 그럼 너는 193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내가 되고 있는 애들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결론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 180에서 어디 사이? 193 사이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이게 몇 명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얼굴도 봤어요. 근데 얼굴을 쭉 다 찾아봤거든. 얼굴을 찾아봤더니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최상이 없는 거야. 다 그냥 조금 안 좋은가 봐. 요 정도? 최상보단 작아요. 오케이? 그럼 본인이 여기서 갖고 올 수 있는 최대 결론. 내가 알고 있는 애들이 얘네밖에 없으니까 어디서 어디 사이? 중상부터 어디? 최상 사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본인은 이상형을 지금 경우를 두 개로 나눴잖아. 지금 키랑 얼굴로 조건을 나눴잖아. 맞아? 그럼 본인의 최종적인 이상형은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를 전부 합쳐서 만들어야 되겠죠? 맞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예시가. 어쨌든 제가 고민 좀 더 해보고요. 결론은 본인이 지금 첫 번째 상황을 가정했어. 그럼 거기서 나온 결과는 절대로 첫 번째 가정을 벗어날 수가 없죠. 오케이? 첫 번째 상황을 가정했어. 그러면 이 결론은 얘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겹쳐지는 걸 찾고 와야 돼. 오케이? 얘도 겹쳐지는 걸 찾아와야 돼. 근데 마지막에 그 두 가정을 합칠 때는 그 범위 각각을 더해 주시면 돼요. 겹쳐지는 게 아니다. 이 범위에서 겹쳐진 거 없어요 지금. 오케이?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해가 특수한 경우 그냥 간단하게 언급. 부등식을 푸는 거잖아.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답이 범위로 나오거든요. 부등식은 범위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겹치는 게 없어요. 뭐가 없다고? 겹치는 게 없어. 연립부등식을 풀겠다는 건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겹쳐야지 답인 건데 이런 식으로 생기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해가 없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좀 중요해요. 첫 번째 친구는 A를 껴준대. 두 번째 친구는 A를 안 껴준대. 그러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치? 세 번째 친구 어때요? 얘도 둘 다 안 껴주니까 겹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대답을 할 거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해가 하나뿐인 경우인데 이 친구는 어때요? 유일하게 서로의 합의점이 너 A보다는 작자, 너 A보다는 크자 이랬는데 둘 다 A를 껴줬지. 정확히 어디서만? A에서만 딱 겹쳤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해가 뭐가 돼? A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오는 거야. 얘는 범위가 아니야. 특수한 뭐라 해야 되지? 해가 존재하는구나 얘기를 하고요. 문제를 풀고 올까? 근데 잠깐만 넘어가서 물어만 보자. 19번 안 풀어도 되지 않나?
19번부터 22번 정도까지 있는 유형이요. 이거는 그냥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이거 언급만 좀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본인들이 부등식 성질 이거 각 잡고 어렵게 나오면 생각보다 어렵거든. 얘를 한 10번 초반에서 10번 좀 안 되는 정도 난이도로 해갖고 학교 시험에 배치를 해. 그리고 옳은 걸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내는 거야. 그렇게 하고 풀 때 본인이 보통 고민해줘야 되는 건 첫 번째가 양수, 음수거든. 양수, 음수를 파악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친구가 결국에는 1보다 큰지 작은지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줘야 돼. 보통 요 두 가지 고민만 하시면 안 틀리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야. 양수끼리 뭔가 곱했다의 개념인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야. 그러면 계산을 할 때 큰 거끼리 곱하고 작은 거끼리 곱하면 당연히 큰 게 더 크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불만 없이 너는 맞는 말이야.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거 별로 안 어려운데 조금 뒤로 가서 요런 말을 교묘하게 숨겨놓을 때가 있거든요. 이 말을 좀 더 어렵게 주고 얘다 이렇게 주는 거야. 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양수잖아, 그치? 양수 친구들은 제곱을 하면 뭐가 되니까? 더 커질 테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나? 뭐 이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일단 맞아요. 만약에 음수면 어때요? 음수면 A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라 치면 제곱하면 얘는 100이고 얘는 1이죠. 그럼 크기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리겠지. 맞아요? 이게 뒤집혔다 치고 바뀌어버리니까 음수일 땐 또 틀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곱을 판단을 하고 싶어. 근데 문제를 읽어봤는데 양수나 음수에 대해서 결정을 짓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야.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발레를 들어야 되잖아. 반대되는 예시를 찾아야 되잖아. 그 예시를 찾고 싶으면 위에 1, 2번 중에서 찾아오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밑으로 와서 이거 봐봐. 4번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왜 틀려요? 역수를 취했어. 역수를 취하면 크기가 바뀌니? 안 바뀌니? 그럼 정확히 물어볼게. 이 친구는 완벽히 틀린 거예요? 아니면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완전 빼. 네? 이 친구는 틀릴 때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역수를 취했을 때 뒤집혀야 되잖아, 그치? 역수를 취했을 때 뒤집히는 경우 한번 볼까? 얘가 3이고 얘가 2야. 그럼 뒤집으면 뭐가 돼요? 너는 그럼 시험 때 틀렸어 지금.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있지. 맞아? 그러면 올바른 얘기야. 이런 상황에서는 올바른 얘기야. 맞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뒤집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 누가 크니까? 2분의 1이 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더 뒤로 갔을 거고 그래도 맞는 얘기네. 맞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너가 2고 너가 마이너스 2야. 역수 취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뒤집었다고 쳐도 무슨 일이 생겨? 너가 양수니까 계속 크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정답은 4번이 틀렸구나 정도일 건데 다시 얘기할게. 본인들은 반대되는 예시를 들 거면 뭘 들 거면? 발레를 들 거면 1번, 2번 중에서만 찾아오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이 생각을 좀 하고 가야 돼. 이게 좀 계속 쉽게 나오다가 학교에서 어렵게 나오면 진짜 많이 틀려. 진짜 많이 틀리거든 이거. 본인이 오답을 고르는 방법을 이렇게 좀 해줘야 돼. 이거 사실 국어 공부 좀 해보시면 알 텐데 어떤 선지가 있어요? 그럼 걔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참은 언제나 참일 때가 참이죠. 근데 거짓은 경우가 몇 개 정도 있어요? 한 두세 개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거짓이 있냐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을 할 때가 있어. 어떤 식으로? 양수야? 아니, 어디 갔어? 크기가 이렇게 있어. 양수야? 이것도 아닌데? 어디 갔어? 2번 볼까? 3번 볼게. 둘 다 양수야? 제곱을 했는데 이걸 뒤집어 놓는 거야. 그러면 그냥 생각해봤을 때 무조건 안 되거든요, 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답을 처리를 해버리면 굉장히 쉬운데 방금 있던 4번 같이 상황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거짓으로 보죠.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안 되는 예시 찾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요. 저 정도 보면 남은 거 한번 풀어보고 혹시 안 되면 갖고 오시고요. 23번 이런 거 내가 안 풀어도 되지 않나?
풀어줄까? 풀어줘? 너가 결정해. 풀어봐라. 알아서 풀어볼게. 이 친구 어떻게 풀어야 돼요? 나는 x가 궁금해. 전개할게. ax 마이너스 2a 그거 나갔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6 넘기면 ax 마이너스 x 크다 2a 마이너스 6 휴.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계수끼리 계산을 합시다. a에서 빼기 1 x 그거 나갔다 2a 마이너스 6 이렇게 있었다 칠게. 하윤아, 여기서 x를 두고 넘기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a-1분의 2a-6인 건 인정이죠. 부등호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원래는 몰라요, 그치? 원래는 몰라. 근데 얘가 답이 있단 거야. 부등호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양심껏 바뀌어야 되겠죠? 왼쪽이었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얘를 정리하면 이게 돼야 될걸? 맞아? 이거 부등호가 뭐가 돼야 되겠다고? 바뀌어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이 일단 크거나 같았구나 정도로 쓰시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a-1분의 2a-6이 곧 3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좀 하면 2a-6은 3a-3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3 괜찮게 나왔죠? 그리고 사실 확인해보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해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음수죠? 그럼 얘가 음수니까 넘어갈 때 뒤집히는 게 이상하진 않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뭐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부등식 풀이들은 진짜 그냥 부등식 풀이라서 제가 27번까지는 따로 풀이 안 할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은 좀 하시고 나중에 28번부터 조금 연립 부등식 몇 개만 좀 풀어볼게. 사실 나는 절대값 부등식을 하고 싶어서. 자, 연립 부등식을 풀어라. 풀면 되잖아. 그냥 첫 번째 거 계산해요. 3x-6 크다 5x 플러스 2 넘기면 2x 넘기면 마이너스 8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 거 암산점만 가느냐? 아니야, 그냥 쓰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4 작거나 같다 3x 플러스 21 넘기면 5x 넘기면 마이너스 35 계산하면 x는 마이너스 7보다 커요. 하영아, 내가 여기 있는 이 친구들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 너의 해랑 너의 해를 뭐 해야 돼? 겹쳐야 돼. 겹쳐야 돼. 그러면 겹친다라는 건 부등식 기준으로 지금은 마이너스 7보다 뭐 할 거고 클 거고 마이너스 4보다 뭐 할 거야? 작을 거야. 얘네들의 범위를 겹쳐진 게 정답이 될 거고요. 결국에 x는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7보단 크고 마이너스 4보단 작아요. 저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정수 뭐예요? 마이너스 거짓말.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7 가장 큰 건 마이너스 5겠죠? 맞아요? 두 개를 가져다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다. 크게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게 마이너스 3 아니에요? 요거 때문에 헷갈려요? 야, 근데 이거 이렇게 두면 마이너스 3이란 대답은 안 하겠죠? 이건 그러면 이해가 잘 돼? 이거 조금 헷갈리고. x는 마사보다 작기로 했잖아, 그렇지? 야, 됐다. 끝나고 수업 끝나고 지금 니네 그거 나왔잖아. 등수가 나왔잖아. 그거 개별적으로 카톡 좀 보내실래요? 안 돼요. 새로 들어오는데. 니네들 다 보내봐. 너 구경 좀 하자. 몇 명을 밀어야 되는지 좀 보게. 자, 34번 봅시다. 33번 봅시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 중에서 정수, 연립부등식의 해 중에서 정수의 합을 구해라. 요거 어떻게 풀 거예요? 왼쪽 부등식 하나랑 오른쪽 부등식 하나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왼쪽 부등식 첫 번째 거는 3x-2 그게 5x 플러스 10이랑 비교했을 때 저런 관계일 거고요. 두 번째 거 어떻게 쓰면 돼? 5x 플러스 10과 4x 플러스 7을 갖고 관계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이 친구 계산을 조금 하면 넘겨서 2x 넘겨서 마이너스 12 갖다 빼고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6보다는 커야 됩니다. 다시 이 친구 똑같이 계산하면 x는 마3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맞죠? 두 녀석의 범위를 뭐 하자? 겹치자. 헷갈리면 무조건 그림 그려서 하시고요. 익숙해졌으면 x는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까지. 따라서 가능한 정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겠죠. 맞아요? 다 합치면 얼마?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어려운 거 있니? 없어요. 너무 재미없다. 어렵다고? 어려운 거 해주세요. 이제 어려운 거 하자. 안 그래도 올라가긴 할 거였는데. 자, 마지막 개념 페이지 한번 봅시다. 내가 요거를 좀 고민했던 게 개념을 한 번에 갖다가 가면 까먹어요. 물론 지금 한 거 오늘 다 못 풀거든? 내 생각에는 다 못 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 또 까먹을 거야. 그래서 한번 또 얘기할 거거든요. 한번 들어봐.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야 돼. 근데 절대값에 대해서 어려움을 보통 많이 느껴요. 보통 절대값만 나오면 걸걸 떨어.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일단 요 부분은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좀 갖고 갑시다. 절대값이라는 친구는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야. 무슨 함수라고?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 요 마인드는요 언제까지 갖고 가면 되냐면 고3 때까지는 갖고 가시면 좋아요. 니네 이제 뭐 수능을 아직 안 봐봐서 모르겠지만 수능에 자주 나오는 뭐 15번, 22번 요즘에는 수1으로 대체가 많이 됐지만 적분 파트 나올 때는 절대값 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니네가 막 좋아 죽어. 절대값을 풀 거야. 무슨 생각하자고?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 이거 내가 아예 완전 차근차근 개념을 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너 줄면 안 돼? 너가 두 번은 대답을 하자. 자, 절대값 2는 얼마예요? 2 잘했어. 마이너스 절대값 2는 얼마예요? 2 요거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케이스를 나눠. A가 0보다 크다고 칠게. 그럼 절대값 A는 얼마예요? 저요? 누구 시켜줄까? 김선우 시켜야겠다. A 오케이. A가 0보다 작아요. 절대값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A. 오, 굉장합니다. 요거 이제 나중 되면 상황을 다 외우시지만 일단 이 생각을 좀 하자고요. 나는 사실 이게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 그리고 니네 저기 너네 두 명은 옛날에 중3 때가 중2 때가 한번 들었던 적은 있을 걸 나한테? 기억나니? 기억 안 나니? 노유. 알았어. 저번에 수업할 때. 그냥 요 내용을 갖고 갈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들어봐. 2잖아. 근데 절대값은 결국에 양수로 꺼내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2야. 그렇구나. 아무 불만이 없고 마이너스 2도 2로 꺼내겠다. 그렇구나.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요게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었거든. 여기 마이너스 왜 붙여야 돼요? 잠깐만 김선호한테 다시 물어봐야겠다. 김선호 네. 이거 무슨 수야? 양수야 음수야? 몰라요. 몰라요? 네. 아이 음수. 아이 몰라요. 너는 몰라요? 알 수 혹시 알아요? 이거 양수야 음수야? 하영아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이거 양수야? 양수. 이거 양수야. 보경 혹시 이거 양수인 거 인정할 수 있어? 아니요. 인정 못하겠지? 너 할 수 있어? 아니요. 나도 인정 못해. 그냥 나 이거 중3 때 혼자 그 답지 봤단 말이야. 그때 라이트 쌤도 없었어. 그래서 쌤을 풀고 있었는데 답지를 봤는데 이거이므로 이거는 이거다? 아니! 왜 이거지? 뭐 이랬단 말이야.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A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위에 거? 요 양수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 자체가 절대값을 붙인 결과는 최종적으로 양수가 되는 게 목표지.
맞아? 그러니까 너가 양수니까 그대로 쓰면 양수야. 불만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괜찮아. 너가 음수야. 무슨 수라고? 음수야. 내 눈에 마이너스가 보여서 니네가 싫은 거지만, 맞아요? 마이너스가 보여서 싫은 거지만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a는 0보다 커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무슨 수야? 양수인 거야. 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a 자체가 예를 들어 여기 예시를 좀 들어볼게.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2면 첫 번째 상황이라고 써도 괜찮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식이 정확히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절대값 속에 a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있었겠지. 맞아? 그 다음에 그거의 결과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깔끔하게 똑같은 식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생기는 문제들이 뭐야? 얘가 숫자면 내 눈에 마이너스가 있네 없네로 부호 판단을 하죠. 눈에 마이너스가 없네, 너는 플러스야 이렇게 판단하지. 너는 내 눈에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거 마이너스 붙었어도 무슨 수다? 양수다. 왜? a 자체가 마이너스를 숨겨놓고 있으니까. 자꾸 막 더블링 치시니까.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수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눈에 마이너스가 보인다고 해서 언제나 음수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들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절대값 a는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볼 수 있을 거야? 어떤 날에는 그대로 나올 거고 어떤 날에는 부호를 바꿔서 나올 거야. 이렇게 보겠죠. 맞아요? 어떤 날에는 a 그대로 나올 거고 어떤 날에는 부호를 바꿔서 나올 거야. 이렇게 쓸게. 그리고 나서 언제 그렇게 하는지만 써주면 되겠죠. 너가 그대로 나왔다라는 건, 부호에 고정이 없이 그대로 나왔다는 건 안쪽에 들어있던 친구가 뭐였단 얘기고? 양수였단 얘기일 거고. 맞아요? 너가 양수였단 얘기니까 이 상황은 a가 0보다 큰 상황에서 저렇게 됐겠구나 쓰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다시 밑에 있는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나온 거라고? 원래는 그대로 나오면 좋았겠는데 마이너스를 붙였단 얘기는 사실 너가 무슨 수였던 거구나? 음수였던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안쪽에 들어있던 a가 0보다 작았단 얘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 그냥 네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 마음으로. 나도 이거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뭐지? 저 파라다이스 앞쪽에 있는 길 있잖아. 중3 때 거기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거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 있었어. 아씨, 왜 저기 저거지? 마이너스 없는데 왜 X라는 거지? 막 이러면서 걸어갔단 말이야. 그러다 딱 깨달았다고. 이거 마이너스 있어도 양수구나. 그 뒤로부터는 절대값이 괜찮았던 것 같아. 요 개념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있다면, 뭐 쓰실 거면 잠깐 보고 쓰세요. 요 빨간색 파트가 어떤 얘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x-a가 있었다 치자. 그럼 얘를 상황에 따라 어떻게 꺼낼 거야? 그대로 꺼내거나 부호 바꿔서 꺼낼 거야. 언제 그대로 꺼내는 거야? 안쪽에 있던 x-a가 0보다 크다면 그대로 꺼낼 거야. 그러면 여기 조건이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위에처럼 꺼내진다고? x-a가 0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그대로 나와주겠구나 이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서 x는 a보다 크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지. 알아듣냐? 선우야? 네. 눈을 가리고 있는디? 저다 알죠. 자, 다시 너는 상황에 따라 부호를 바꿔놓을 거야. 부호 바꿨어? 그러면 언제? 안쪽에 들어있는 너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될 테니까 x는 a보다 작을 때 그렇게 써질 거야.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본인이 절대값 들어있는 부등식을 풀겠다. 기본적으로 절대값 들어있는 친구부터 뭐 하면 돼요? 없애면 돼요. 그 친구를 일반식으로 바꿔놓으면 풀이가 쉬워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좀 연습을 같이 하긴 할 거거든. 근데 처음이니까 이런 것만 보여볼게. 절대값 x가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물론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네가 어차피 절대값 함수를 다루는 상태로 시작을 할 거라면 이렇게 갈게. 밑줄 친 절대값 x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대로나 그대로 아니면 부호 바꿔서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머릿속에서. 첫 번째 경우로 만약에 안에 들어있던 너가 양수였다면, 0은 그냥 끼면 돼요. 양수였다면 지금 있는 이 밑줄 식은 어떻게 보일 거야? 그대로 나오고 1보다 작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끊어놓고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생각을 해봐. 만약에 x가 0보다 작았다면,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이 친구가 뭐였다면? 음수였다면 너가 어떻게 꺼내야 돼? 부호를 바꾸고 꺼낸 다음에 그게 1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요 친구를 한 번 더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지. 내가 아까 여기 전에 뭐 이상한 예시를 든 게 이것 때문인데, 첫 번째 상황은 이런 파란색 가정 속에서 결론이 나온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두 내용은 애초에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두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키겠다는 건 겹치는 영역을 보겠다는 거거든. 저 그거 뭔지 알아요. 대단해요. 교집합. 오! 어떻게 알았지?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x가 어디서 어디 사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일단 첫 번째 결론이야. 그럼 두 번째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0보다 작은 상황에서 계산을 했더니 x는 마1보다 커야 되는구나. 따라서 x는 뭐랑 뭐 사이? 마1보단 크고 0보단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두 녀석의 뭐를? 범위를 이번엔 각각의 범위에 따로따로 존재했던 거잖아. 그 둘을 합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두 녀석을 합쳐다가 x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알아듣니? 자, 이 정도로 일단 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고, 좀 어려울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유형을 뭐 크게 좀 나눠보자면 이 정도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절대값이 붙은 식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절대값이 붙은 식과 뭐 작다든 크다든 한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식이 있을 수 있겠죠. 요렇게 돼 있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풀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절대값이 붙은 친구가 있고, 그 친구를 가져다가 절대값 붙은 친구들끼리 막 식을 여러 개를 써놓을 때가 있어요. 요건 상황이 조금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헷갈리겠구나. 절대값을 쓴 친구가 사이에 들어있을 건데, 문제는 절대값을 두 개를 쓴 거야. 예를 들어 x-1, x-3 이렇게. 요거를 되게 어려워하거든. 왠지 모르겠어. 그냥 하면 되는데 요걸 되게 어려워하니까 얘는 연습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위에 거가 가장 기본적인 느낌이야. 근데 그 와중에 오른쪽에 절대값 없는 게 그냥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제일 쉬운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절대값 x가 작은 거야, 숫자보다. 아니면 절대값 x가 큰 거야, 숫자보다. 그래서 오른쪽을 그냥 숫자만 두는 경우들이 생겨. 오케이? 그 숫자만 두는 경우가 방금 풀었던 이런 친구들이죠. 맞아요? 요런 게 제일 쉬운 상태인데, 이 제일 쉬운 녀석들마저 이딴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 정도 생각을 좀 해봐. 두 개만 언급을 할게. 자, 첫 번째는요,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건데, 이게 더 어려워할까? 이건 사실 못 그리는 거 제일 괜찮아요. 요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얘는 내가 한 번만 그려줄게. 상황에 따라서 x 아니면 마이너스 x라고 했죠? 언제?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기로 했지? 그럼 구간에 따른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 y축 있어요? 아하, x축 있어요? 아하, 그리고 나서 x라는 그래프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기겠죠?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기겠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뾰족한 함수 보이니? 저 뾰족한 함수가 마음에 안 드네. 이게 y는 절대값 x 함수야. 오케이? 그럼 지금 그림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 절대값 x가 1이라는 y값보다 낮을 때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1은 여기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못 알아들어도 돼요. y가 1 이렇게 있었다 치자고.
그럼 1과 마주치는 이 지점을 찾아봤더니 그게 1이야. 1과 마주치는 이 지점 찾아봤더니 그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지금 원하는 내용이 뭐라고? 1과 절대값 x 중에서 1이 더 커야 되는 상황이었죠. 맞아요? 그럼 1이 더 크다라는 건 요 범위 사이에서 존재하겠지. 맞아? 그러니까 답이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외워서 가는 건데 이거를 나는 약간 이제 뭔가 이런 느낌이거든. 그 책이 있으면 이거 뭐니? 책이 있으면 약간 이 가운데 심지가 있잖아. 맞아요? 이 가운데 심지가 내 생각에 약간 이 절대값처럼 생겼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거.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화살표 있죠? 얘가 뭐 한 거겠니? 책에다가 약간 책갈피 같은 거 꽂아놨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내 입장에서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냥 탁 펼쳐요. 머릿속에서 애초에 그렇게 풀어. 얘를 착 펼쳐요. 오케이? 펼치는 대신에 1이었던 친구가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책장을 펼치듯이 생각하면 x가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혹시 학교에서 저렇게 해도 막 다른 제지가 없어요? 궁금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를 좀 제대로 해놓는데 내가 이게 좀 불안한 게 이제 재작년에 한번 했던 친구들인데 나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 재작년에 할 때 이거를 그냥 해서 이거 대충 책장 펼친다 생각하고 해봐 이렇게 했는데 상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나 봐. 그래서 이 밑에 상황이 있죠. 책갈피가 반대로 꽂혀있지. 이 친구는 정확히 얘의 반대일 거라서 큰 작작이거든요. 그냥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거거든. 얘는 어떻게? 사이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고 나는 얘 사이에가 그냥 익숙하게 느껴지고 그거 아닌 걸 큰 작작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아예 막 반대로 섞어서 쓰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답이 없는데 잘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없으려나? 일단 뭐 그런 얘기였구나.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자인데 요 부등식 푸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얘까지만 풀고 마무리 합시다. 부등식이 존재해요. 절대값이지. 그럼 저거 어떻게 풀면 돼? 상황을 쪼개. 첫 번째 케이스 어떤 케이스? 절대값 안쪽에 들어있는 게 뭐 양수라면 음수라면 이렇게 할게. 지금 이제 음수부터 할게요. 그럼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뭐라면? 음수라면. 두 번째 케이스 어떻게?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양수라면 같다는 여기다 끌게. 오케이? 음수면 저 절대값이 어떻게 나온다고? 부호를 바꿔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플러스 1 그리고 2x 플러스 5 이렇게 한번 써놓으면 되겠죠. 맞아요? 요거 부호 전개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 다음 2x 플러스 5 이렇게 써지니까 계산은 3x 얘는 마이너스 6 결국에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케이스를 이렇게 나눴지만 x에 대한 꼴로 보면 x는 마일보단 작아야 되죠. 오케이? 두 녀석을 뭐 해야 된다고?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야. 아이고 눈빛들이 다 나갔구만. 두 번째 친구 양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벗기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1 크다 2x 플러스 5 이렇게 표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길 거 넘기면 마이너스 4 2x 결국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 친구도 계산을 끝내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될 거고요. 잠깐만 이거 x죠? 죄송합니다. 요거지 요거. 얘가 이게 맞지? 이렇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의 결론도 어떻게 돼요? x는 뭔가 이상한데 뭘 이상하게 본 거지? 잘 썼는데 x 플러스 1, 2x 플러스 5 쓰고 넘기고 그럼 x는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기로 했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기로 했지. 그럼 두 개를 겹칠 거면 어떻게 생겨야 돼?
마이너스 4보다 큰 친구랑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가 겹쳐지면 결론이 뭐예요? x는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겠죠? 그럼 이제 그 각각의 결론을 뭐 해줘야 돼? 각각의 결론을 합쳐줘야 돼. 오케이? 그럼 요 두 결론을 합쳐볼게. 첫 번째 친구를 딱 그려놨더니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까지야. 두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쭉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쉬지 않고 가는 거랑 다를 게 없으니까 최종 결론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빼고 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맞아요? 요게 항상 기본이 되는 절대값 부등식 풀이거든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근데 어렵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밑에 거는 어려워하는 걸 많이 봐서 이해를 하는데 요 위에 거는 연습만 하시면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연습을 해야 돼? 그냥 케이스 나누는 거. 무슨 케이스 나누는 거?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누는 거. 오케이? 그 정도만 해보시면 되겠다. 다음 시간에 남은 거 더 할게.